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미국의 유권자들의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은 경제정책이나 이민정책 등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이 긍정적인 응답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범죄 혐의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훨씬 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나고 있고, 또 민주당 성향 유권자들의 상당수가 다른 후보가 대선에 나오기를 희망하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지난 일요일에 공개된 워싱턴 포스트와 ABC TV의 합동 여론조사에서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상당히 뒤진 결과가 나와서 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굉장히 이게 좀 크게 뉴스가 됐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워싱턴 포스트 ABC가 이제 합동으로 여론조사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19일 사이에 전국의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5%고요. 그 2024 내년 11월 대선에서 누구를 이제 찍겠느냐, 가상이죠. 가상으로 양자대결. 아직은 누가 후보가 될지 양당 모두 결정이 안 된 상황인데, 일단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을 붙여서 물어봤더니 51% 대 42%, 거의 뭐 10% 정도 차이 나게 9%포인트 차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크게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오차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아주 압도적인 차이였는데, 이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압도적인 차이는 지금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론조사 전해드렸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의 뭐 오차 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했단 말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번 조사에서 이렇게 많이 튀는 거는 좀 너무 많이 튄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런 지적도 있어요. 뭐 팍스가 한 여론조사, 퀴니펙 대학이 한 여론조사, CNN이 한 여론조사, 월스트리트저널이 한 여론조사 등이 8월 말에서 9월 초 중반까지 계속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 거였고, 뭐 2% 뭐 이 정도 앞선 거가 대부분이었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지금 현재로서는 지지율이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봤는데, 이번에 워싱턴 포스트와 ABC의 합동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버렸습니다. 채널4 NBC가 또 같은 기간, 워싱턴 포스트 ABC와 같은 기간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거기서는 46% 동률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튀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지금 그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지만 워싱턴 포스트와 ABC의 그 여론조사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권자들이 왜 이런 그 결정을 내렸는지, 왜 이렇게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박한지를 알 수가 있다. 현직임에도 불구하고 전직보다도 지금 지지율에서 밀리고 있는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워싱턴 포스트 ABC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벌어진 이유는 뭐로 나오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가 가장 중요했는데요. 유권자들이 꼽은 가장 두 가지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아주 냉정한 판단입니다. 근데 그 냉정한 판단의 이제 기준이 두 가지였는데,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 조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정책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게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나이가 많다는 거. 이건 뭐 그 나이가 많은 게 아주 결정적인 지금 흠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정책 같은 경우는 뭐 역시 경제 정책 먹고 사는 문제죠. 경제 정책, 그리고 이민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불만인가요? 그 조 바이든 대통령 그 국정 지지율이 이번 워싱턴 포스트와 ABC 합동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의 그 국정 지지율이,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37%밖에 안 됐어요.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지율도 낮지만 그러니까 단순히 그 선거에서 누굴 찍냐 할 때의 그 지지율도 낮지만 국정에 대한 지지율은 그것보다 더 낮았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이게 좀 충격을 주고 있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뭐 CPI 발표하고 이럴 때마다 내가 경제 잘해서 그렇다 자화자찬을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유권자들은 굉장히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거의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응답자 중에 25%만이, 4분의 1만이 현재 미국 경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인 4명 중에 1명만이 지금 미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봤고, 식료품 가격에 대해서는
8%만이 긍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인들 10명 중에 9명 이상이 그 식료품 가격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 세 분도 마찬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수치를 가지고 CPI가 잘 나왔다, 뭐 실업률이 잘 나왔다 아무리 들이밀어도 체감하는 내가 마켓 가서 장 보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식료품 가격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이 8%밖에 없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이게 좀 역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 아닌가 그런 거고요. 에너지 가격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맞아요. 평가가 12%밖에 없다. 차에 기름 넣으러 주유소 갈 때마다 사람들이 이제 막 스트레스,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이게 도대체 차에 기름은 넣어야 되는데 너무 기름 넣기가 지금 겁날 정도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거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지만 이렇게 마켓 가고 주유소 가서 느끼는 거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확확 가슴에 와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무리 말로써 이렇게 자화자찬을 해도 와닿지가 않는 거죠. 아니 대통령은 텔레비에 나올 때마다 좋다 하는데 전혀 내가 일상생활 하는데 전혀 그런 느낌이 없는데 무슨 소리야 이제 이런 얘기죠. 그게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결정적인 지금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뭐 거의 반으로 꺾여가지고 푹 내려가 있는데 거기서 조금씩 올라갔다고 해서 자화자찬해봐야 그렇죠. 뭐가 그게 우리한테 와서 닿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경제적도 경제적이지만 이 정치적으로도 지금 평가가 아주 박해요. 박한 것 같아요. 네. 앞서 이민 얘기도 했지만 뭐 이민은 아시다시피 뭐 텍사스나 애리조나나 이렇게 국경 지역 쪽 남쪽에 있는 쪽에 특히 이제 국경 수비가 허술하다. 이게 불법 입국자들을 막 받아주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들이 좀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정치적으로도 그게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되고요. 또 하나는 공화당 지금 연방하원이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미국 유권자들이 굉장히 냉정했어요. 58%가 절반을 넘는 거의 60%에 가까운 58%가 법에 따라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답했고요. 32%만이 정적에 의한 부당한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응답자들의 절반 이상이 거의 10명 중에 6명 정도가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탄핵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네. 탄핵당할 만한 일을 안 당했으면 탄핵 안 될 거란 얘기죠. 뭐 그렇게 그거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한다고 그러냐. 니네가 야당일 때 트럼프 탄핵하지 않았냐 이런 거죠. 그래서 민주당도 얼마든지 대통령을 탄핵했는데 공화당이 대통령 탄핵할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을 유권자들이 지금 하는 것 같고 탄핵을 부당한 정치 탄압으로 처음부터 규정하는 건 옳지 않다. 조사를 해봐야 하는 거지. 헌터 바이든 문제라든가 지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하고 딜하고 이런 문제가 많이 걸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사해봐야 하는 거지. 시작도 하기 전에 이건 부당하다고 얘기하면 그럼 그거야말로 정치 공세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 그래서 이 탄핵에 대해서도 유권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게 이번 여론조사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하고 공화당 성향의 유권자의 응답이 달랐을 때 싶습니다. 달라요. 어떻게 다르게 나왔어요? 굉장히 그게 아주 크게 차이가 났는데요. 예. 민주당 유권자는 62%가 그러니까 민주당 유권자 10명 중에 6명 이상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을 내년 11월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내야 한다 이렇게 응답했어요. 이거 굉장히 좀 충격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62%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안 나서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역시 그 이유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가 이미 80살이라는 거.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다.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 공화당 유권자들은 54%가 공화당 대선 후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어요. 그러니까 공화당 지지자들의 반 이상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화당 내에서의 그 지지율은 확실히 민주당 내에서의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보다는 훨씬 더 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론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에 대한 공화당 내 지지율은 15%. 그러니까 뭐 3분의 1에도 안 되죠. 3분의 1도 못 미치는 그런. 그러니까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할 만한 공화당 내 라이벌 후보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약점은 나이죠. 고령의 나이예요.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유권자들이 공화당을 뺀 민주당 유권자들만 봐서 62%가 조 바이든이 아닌 다른 사람을 후보로 원한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나이 때문이고요. 그
주력 대선 후보들의 리스크가 뭐냐 이렇게도 물어봤어 이번 조사에서. 근데 역시 유권자들 응답을 봐도 나이가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제 전체 유권자예요. 민주당 유권자가 아니라 전체 유권자의 74%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80세 나이가 매우 큰 문제다. 그러니까 민주당만이 아니라 전체 유권자 중에 74%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 80세 나이는 정말 큰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전체 유권자의 62%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처리 가능성이 큰 문제다 이렇게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74% 대 62%로 12%나 나이가 더 문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법적인 처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보다도 조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가 많은 게 더 문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좀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조사를 보고 민주당 쪽도 고민이 지금 많고 조 바이든 대통령 캠프도 좀 고민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왜 이렇게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낮을까?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가 됐고 뭐 처벌당할 위기에 있다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지율이 높을까 하는 의문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80 노인이 대통령 되는 거는 보기 힘들다는 게 지금 미국 유권자들의 대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MBC 같은 시기에 조사한 MBC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이 48%, 46% 동률이 나왔는데, 문제는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그 부정평가가 56%가 나왔어요. 근데 이 56%가 취임한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지율이 46%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정평가가 56%나 나왔다는 거. 취임한 이후 최고로 높게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좀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지금 분석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자동차 노조 파업 현장에 그렇죠. 나타났어요. 어제 미시간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동차 노조 파업, 전미 자동차 노조죠. 시위에 나타나서 참석했습니다. 네. 노조 파업 시위에 현직 대통령이 참가한 건 사상 처음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급한 거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여론조사 조 바이든 대통령 캠프에서도 다 돌릴 텐데 거기서도 분명히 심상치 않게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파업 현장에 가서 뭐 오래 머물진 않았지만 한 15분 정도 머물면서 노조원들에게 파업 더 잘해라, 파업을 계속해라 이렇게 독려하고 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자동차 노조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파업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 큰 문제잖아요. 이것 때문에 경제에 부담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대통령이 대놓고 노조 파업을 지지하는 이런 연설하는 거는 보기 드문 일인데, 거의 볼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노조의 파워가 필요하다, 노조의 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만큼 지금 절박한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있고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도 오늘 미시간주를 찾을 예정입니다. 근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하루 먼저 찾으니까 맹비난했어요. 자기가 미시간을 오늘 방문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더니 새치기했다. 내 계획 보고 부랴부랴 간 거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했고, 그러니까 조 바이든 캠프에서도 또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미시간은 매우 중요한 주다. 경합주 중에서도 핵심이고 당연히 가야 되지 않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획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아무튼 이 두 신경전이 아주 신경전이 참 대단합니다. 네. 네. 미시간의 대표적인 경합주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 내년 대선에서 누구한테 표를 줄지 이거 정말 굉장히 좀 네. 그 후보들은 정말 아주 다급할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사실. 미시간이 2016 대선에서는 힐러리가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어요. 뽑아줬고 2020년에 근데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이 아니라 조 바이든 당시 후보를 또 뽑아줬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근데 2024년에 그럼 누굴 뽑을 거냐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정력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전기자동차잖아요. 네. 전기자동차를 굉장히 공들여서 전기자동차가 대세가 되게끔 밀어붙이고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미시간 디트로이트가 있잖아요. 디트로이트가 자동차 도시잖아요. 거기에 GM도 있고 뭐 포드도 있고 크라이슬러 있고 다 있는데, 그런 그 내연기관 차가 있는 공장들이 즐비한 그런 곳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굉장히 배신자로 지금 규정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2020 대선에서 미시간이 강하게 밀어줘서 그래서 될 수 있었는데, 이 미시간의 핵심인 자동차 산업을, 전기자동차를 지지함으로써 그 미시간주에 있는 내연기관 전기자동차 산업을 완전히 망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어젠가 공식 성명에서 아주 대놓고 이 부분을 짚었죠. 삐뚤어진 조가 배신했다. 삐뚤어진 조라는 거 이제 조 바이든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을 얘기하는데,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 앞에 얼굴 보여주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자기가 2020 대선에서 미시간에서 표를 받았으면 미시간의 핵심 산업인 자동차 산업을 보호해줘야지. 전기 자동차 한다고 미국의 핵심인 자동차 산업을 다 죽이고 있다. 그 결과적으로 미시간을 죽이고 있다. 그러니까 조 바이든이 미시간을 배신했다. 이 얘기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먹히는 분위기죠. 왜냐하면 전기 자동차를 밀어주는 건 사실이니까. 근데 물론 조 바이든 대통령도 기존의 자동차 산업을 망하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겠죠. 아니겠지만 그러나 어찌됐건 기존의 자동차 산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입장은 그게 아닌 거죠. 자기로서는 정말 피가 말리는 이 상황이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원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것을 지금 파고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튼 이 조 바이든 대통령 지금 위기의 순간인 것 같고 과연 이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차라리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지지율이 지금 아예 더 많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예 출마를 포기할 정도로 떨어진다면 차라리 젊은 사람을 내세워서 한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항마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럴 경우에는 게빈 뉴섬 주지사가 유력하겠죠. 유력할 것 같은데. 네. 뭐저 근데 누굽니까?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미셸 오바마가 지금 또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이름이. 네. 뭐 본인은 안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밀면은 다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민주당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현직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안 나서지. 그렇죠. 만약에 불출마 선언하면 아유 우후죽순 나올 그렇죠.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나올 테니까 네, 그러면 네. 또 민주당 내 싸움도 볼만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좋게 그래가지고 한번 활기를 찾는 것도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게 좋게 풀리면 역동적이 돼서 거기서 맞아요. 나오는 후보가 잘 될 수가 있고 네. 잘못되면 이제 거기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내분만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아무튼 있고요. 네, 앞으로 상황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좀 결심을 잘 해야 될 텐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